읽었지만 색다르게 이해하고 싶은 책,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진행을 맡은 저는 강주연입니다. 이제는 한 번씩 패딩을 입은 학우분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 중간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시험이 쉬웠던 학우분들도 또 어려웠던 학우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시험이 빨리 끝나신 학우분들과 지금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우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여유를 즐기시길 바랄게요. 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학우분들은 오랜 준비 기간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서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즐기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한 겨울이 다가오는 때인 만큼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읽기 좋을 만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책을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감성 책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흥미로운 제목의 책은 신경의학자인 작가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환자들을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로 유명했는데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병을 바라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의사였습니다. 이러한 작가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의사였는지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경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스스로 마약을 시도해보기도 했는데요. 결국 약물 중독과 희귀암으로 인해 2015년 비교적 최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전 그가 지은 수많은 이야기 형식의 환자들 사례에 관한 책에 감동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의 책의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24명의 신경질환 환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서술 방식 때문에 문학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따뜻한 임상 보고서인데요. 따라서 환자들의 세계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세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나타내는 내용은 크게 상실, 과잉, 이행, 그리고 단순함,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4가지 세계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상실은 감각을 상실한 사례, 과잉은 병리 상태가 곧 행복한 상태, 이행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 마지막 단순함은 다른 분야로 지능이 탁월하게 발달하는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절 읽어드릴게요. 동물도 질병에 걸리긴 하지만 병에 빠지는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려 봐야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억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통일성과 이성과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기억 상실 뿐이다. 그것만이 내 삶을 모두 지워버릴 수 있다.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작가 올리버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였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 마음에 조금은 와 닿으셨나요? 우리의 삶에서 기억이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서 저는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기억의 중요성을 너무나 인상 깊게 표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구절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제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책의 표지도 제목처럼 신비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자 하나, 붉은 구름 하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구절 하나.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마주친 세 가지인데요. 신사들이 사용했을 법한 검은 모자는 별이 가득한 우주가, 그리고 붉은 구름은 그 모자를 쓴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켰습니다. 책 표지의 붉은 구름에는 누구의 얼굴도 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 제목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표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비롭고도 따뜻합니다. 어떻게 신비로움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 읽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묘한 세상과 접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이 뒤집히는 세계이다. 병리 상태가 곧 행복한 상태이며 정상 상태가 곧 병리 상태일 수도 있는 세계이자 흥분 상태가 속박인 동시에 해방일 수도 있는 세계.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몽롱하게 취해 있는 상태 속에 진실이 존재하는 세계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큐피드와 디오니소스의 세계이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구절을 선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도 고르고 고르다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치료를 명목으로 그들을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시험하려 하는데요.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려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을 열고 조용히 관찰하며 선입견을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는 환자들의 병리 상태가 그들에게는 행복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구절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식없고 숭고한 자연의 경치를 즐기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가 그녀에게 접근한 방법이나 평가가 아주 터무니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방법이나 평가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을 뿐 결코 능력을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음악, 이야기, 연극처럼 그 자체에 내재한 힘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우리가 한 테스트는 단순히 퍼즐과 도표를 보여줄 뿐이었던 것이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세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신경학계에서는 결함을 밝혀내기 위한 테스트는 있었지만 이 테스트로 결함 저편에 있는 환자들의 능력을 찾아낼 수는 없었는데요. 꼭 질환이 결함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분의 과잉 때문에 질환이 야기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환자 자신에게는 고맙고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작가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파고들며 기존 개념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념에 의심을 품고 상당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창한다 라는 말에서 작가의 냉철하고 섬세한 통찰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개념들이 너무 견고하게 느껴지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책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로 꼽은 구절은 다음과 같은데요. 환자의 결함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능력을 거의 간과했다. 신경질환 환자들의 신비로운 세계를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인간적인 치료법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신경의학자 올리버. 그의 내면에서 환자들의 세계에 공감할 줄 아는 신비로움과 따뜻함이 공존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손디아의 어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였습니다. 그럼 간단한 퀴즈 몇 가지 진행해 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자신있게 답을 전북대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였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와 조금 다른 신경질환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1번, 무관심한 태도. 2번, 선입견 없는 태도. 3번, 적극적인 태도. 아시는 분은 빨리 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현대적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마음의 질병은 오히려 점점 깊어져 갑니다. 책이 출간된 지는 매우 오래됐지만 현대에 더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위로를 책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자신의 행복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더욱 조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요즘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을 발견했다면 당당한 태도를 갖고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자신을 진단해 봤는데요. 병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질환이 발병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더욱더 두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음의 양식이 조금은 쌓인 것 같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책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이었습니다.